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업종 진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올해 시가총액 1조 클럽의 변화와 거래 대금의 추이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인플레 우려와 연이은 긴축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별 거래 대금이 대폭 감소했고 대형주의 시가총액도 줄어들었는데요. 대형주의 시총 감소 현황 그리고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의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상장사의 개수 변화부터 보시죠. 코스피 시장의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217개였던 시총 1조 클럽의 개수는 이번 달 15일 기준으로 191곳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는 71곳에서 41곳까지 줄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1조 클럽은 약 12%, 코스닥 1조 클럽은 42%나 감소한 겁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상장사 56곳의 시가총액이 1조 아래로 떨어지면서 1조 클럽 명단에서 밀려난 건데요. 올해 제외된 곳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나투어, SK가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과 하나투자증권 등입니다. 시총 상위 탑10 중에서 시가총액이 늘어난 상장사는 LG에너지솔루션밖에 없었는데요. 반도체 투톱을 포함해서 나머지 9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모두 감소한 겁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1일 거래대금의 추이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 변화부터 보시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작년 1월에는 코스피 시장의 1일 거래대금이 약 44조 4,34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반토막 이상 줄었는데요. 약 20조 5,4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거래대금 감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전쟁의 발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는 증폭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긴축 기조 강화 등으로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5월에는 일별 거래대금이 약 13조 9,7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 13일 기준으로는 약 5조 9,985억 원까지 감소했습니다. 작년 1월과 이번 달을 비교하면 무려 87%의 거래대금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1일 거래대금 추이도 보시죠. 국내 증시가 호황을 겪은 작년 1월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은 약 20조 4,05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했는데요. 약 9조 3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7조 3,220억 원, 이번 달 13일에는 6조 8,720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7월에는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의 1일 거래대금이 더 많다는 부분인데요.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1조 클럽의 상장사 수 현황 그리고 1일 거래대금의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56곳이나 줄어들어 232곳이 됐습니다. 최수창 파트너님, 네. 이 같은 흐름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 같은 흐름이 하반기에 계속된다면 시장이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의 어떤 변화는 종합주가에서 전체적인 평균 지수의 상승과 하락의 어떤 대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다시 말하면 2,300포인트, 코스피 200으로는 300포인트인데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뭐 시가총액 1조 클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총의 용량이 총량이 줄어들겠죠.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트 하나 잡아주시면 지금 시점에서는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오히려 1조 클럽 이상으로 올라올 수 보이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 200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보시면 1월 달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해왔던 구매잖아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6월 달에 급락했을 때 갭이 한번 크게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 이 갭을 보면 이게 340포인트고 예. 그다음에 요 6월 달에 세 번째 거래일 날 또 갭이 발생한 데가 350포인트입니다. 이거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지금 종합주가 보면 이 자리가 약 2,500포인트, 600포인트가 되고 이 자리가 한 2,700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2,600 이 갭을 메우려고 하는 반등의 성질이 있을 거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저점의 이탈이 이번 주에 나타나지 않고 위로 올라오는 국면이라면 전 지지하는 쪽 인플레이션 정점론 쪽에 보인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반등의 흐름은
V자 반등이 될지 지그재그 반등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점진적 상승에서 하반기에 1차적으로는 2,600에서 2,700대까지 반등의 목표 상승을 봤으면 좋겠고 현재 보시면 여기 파란색에 62평이 있는데 62평을 만나는 위치까지는 기술적 반등 계속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반기에 시총이 1조 클럽이 하했던 종목군들이 다시 1조를 상회하거나 예. 시총이 좀 줄어들었던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렇게 보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소비 지표 이 두 가지 결국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고용과 소비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경제 상황은 원활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6월 달에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하면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가 확연하게 잡힌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네, 방금 이담규 캐스터의 브리핑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급감한 요인 중에 외국인의 매로 그리고 동학개미들의 위축된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하반기의 수급 불안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이 수급 불안은 뭐 거시적으로 보면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하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 또 여전히 경기 침체가 반영되고 있다. 뭐 안 좋은 소식을 끄집어내면 끝도 없습니다만 네. 포인트는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환율 상승세가 1,300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오를지 명확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과거에 우리가 1,300원이 넘어갔을 때는 사실 IMF 때나 서브프랑스 때 두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 88 올림 서울올림픽 이후에 두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1,300원대의 GDP 3반부를 넘어서 있는 한국 경제가 1,400원, 1,500원까지 갈 거냐 봤을 때 그거에 동조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여전히 좀 1,300원대 약간 변동 등락이 있다 보니까 불안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본다면 시장의 매크로적 변수가 좀 완화될 때는 1,300원대에서 다시 1,200원, 1,100원대까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그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더 지연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환율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1,350원, 1,400원 가기보다는 1,300원대에서는 둔화될 가능성을 본다. 그렇다면 예. 결국 환율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환차익을 보았을 때 국내 증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7월 들어와서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시장이 더 폭락온다라고 보신 분도 많아요. 만기 이후에. 근데 오히려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현물은 좋았죠. 들어오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틀 연속 들어온 거 가지고 단정을 질 수는 없겠지만 추정컨대 충분히 상반기 동안 팔았던 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완화되거나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동안에 2013도 제가 비교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10조 원 이상이 뱅가드에서 매도하면서 상반기에 힘들었습니다만 결국 하반기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거 충분히 과거에 대한민국 증시에서 매도했던 절대적인 비중, 상대적인 비중을 차지해보면 충분히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점진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시총 2일조 다시 넘는 상장사들이 다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총 상위준에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어떤 게냐면 낙폭과정, 다시 말하면 상장 시초가에서 무조건 봐야 될 거 먼저 말씀드리면 반도체예요. 예. 제가 항상 했잖아요. 시장이 터닝 포인트, 바닥에서 변곡 포인트 나오면 반도체가 무조건 뜬다. 근데 우리만 뜨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반등 나오는데 특징은 종합주가지수가 평균이잖아요. 그 평균에서 보면 7월 이번 달에 시초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좀 세게 나오는 건데 예. 반도체 보시면 SK하이닉스는 62평까지 왔어요. 아까 종합주가 보셨잖아요. 일봉상 62평까지 오지 않은 게 종합주가인데 일봉상 62평까지 반등을 준 건 반도체 SK하이닉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반도체가 시장을 현재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도 대장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먼저 이끌었고 소부장 관련된 것들이 후발 상승으로 꿈틀꿈틀 따라 올라오겠죠. 그리고 주목할 거 오늘 다 반등인데 뭐 증권주, 예. 조선주, 건설주, 은행주 보시면 7월 달 시작해서 지수는 분명히 추가 급락한 게 아니라 지그재그였는데 그들 종목군들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요 잠깐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면
7월 달에 2,340에서 내렸다 올렸다 지그재그로 살짝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삼성전자는 고점이 계속 높아지면 7월 달에 계속 올라오고 있죠. 7월 달 고점이. 그렇네요. 그러면 SK하이닉스까지 보면 SK하이닉스도 7월 달에 지금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들 종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7월 달에 계속 하락만 했던 종목이 예. 한 번에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월 달에 시초가 자리를 빠르게 먼저 회복하거나 7월에 시초가 자리를 먼저 안착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주도 랠리 강할 거고 이렇게 밑에서 반등 나오는 애들은 결국 62%까지 반등이 나올 텐데 아까 반도체를 주목하자 했고 예.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 또는 오늘 현대해상의 보험주 이런 종목군들을 추세적으로 왜냐하면 그들 종목군들은 62평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60평을 상회한 종목군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 56군데나 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일조클럽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뭐 SK가스라든가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한화투자증권 등 그에 해당되는데요. 올 하반기 들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하반기에 이제 주목할 기업 중에서는 1조 클럽 탈락한 곳 중에서 찾아보자니 대한유화예요. 네, 대한유화가 1조 클럽 탈락했더라고요. 1조 클럽. 글쎄요. 네, 1조 클럽 탈락할 기업이 아닌데 네. 결국 지금 경기 민감주 반등이 나온다면 석화업 중에서도 지금 에틸렌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된다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되는데 시가총액 1조를 탈락했던 기업 중에서 쭉 찾아보면 예. 전 지금 하나투어나 롯데관광이라든가 SK가스 탈락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도 회복을 좀 하는지 말든지 이런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예. 사실상 모멘텀이 부족하단 말이죠. SK가스 같은 건 LPG 쪽이고 관광 같은 건 하나투어도 레전드 지금 그쪽이 아니란 얘기죠. 결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에서 경기 반등이니까 경기 민감주 쪽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화학업체의 반도체도 나온다면 순차적으로 석화 같은 대한유화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한유화는 시가총액 다시 빠르게 하반기에 1조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을 보면 이 변압기 시장이라든가 전력기기 인프라인데 그게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발전소 투자해서 발전소에 대한 확대 인프라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합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소를 할 때 전력 인프라 거기도 변압기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이면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현대인프라는 하반기에 1조로 또 상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뭐 외국인 수급 조금씩 오고 있긴 하지만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좀 투자 아이디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유가가 상승되고 원자재가가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매파전 긴축이 나오고 매파전 긴축이 나니까 돈줄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생산자 물가스, 소비자 물가스 보게 되고 제가 과거에도 반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스, 소비자 물가스 그렇게 주목해서 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예. 소비 판매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아니면 고용 지표였거든요. 결국에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곡물주들의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고 그리고 일부 에너지주들이 우리나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테마적으로 곡물이라든가 에너지주들이 올랐잖아요. 예. 하반기는 반대로 보셨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긴축과 억제 정책을 펴니까 그것의 반사수를 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올랐잖아요. 환율이 올랐을 때 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그럼 결국 수출 기업에 있어서도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예. 대표하는 수출 기업이니까. 동시에 이제 소비 지표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되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소비는 여전히 강하다. 그렇다면 네. 소비 지표에 관련돼서 본다면 경기 민감 쪽으로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하반기는 상반기에 침체했던 모든 경기 민감주라든가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강한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징은 기술적으로 60일 이평선을 대부분 다 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역배열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역배열상에서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가는 종목군 대표적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한 반등이 지그재그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순환 상태 있다는 거. 그리고 60평을 상회하고 종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평을 상회하고 있는 것들이 자동차의 부품 중에서 만도라든가
SL, 서현이와 그다음에 보험주에서는 현대해상이라든가 하나손해보험, 그다음 제약바이오에서도 보시면 오늘 제약주들이 좀 약합니다만 예. 신약 관련돼서 나왔던 뭐 팩스콜루정의 대웅제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또 박셀바이오가 임상권 나오면서 확 올라왔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쪽보다는 제약바이오에서 신약이나 임상권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하반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